간 기능이 나빠지면 그 증상으로 비만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간 건강과 비만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비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간은 에너지 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을 태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는 게 간입니다. 음식을 먹으면은 위에서 소화하고 그리고 장에서 흡수가 돼서 간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간이 그 음식물을 가지고 인체에 꼭 필요한 효소나 여러 가지 영양분을 만들어내서 몸 전체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간이 원활하게 되면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들어와서 잘 연소시키고 그거를 활용하게 되는데 간 기능이 저하가 되면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 에너지나 이 영양분은 우리 인체에 점점 떠돌아다니면서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또는 악영향을 끼치는 독소로 변하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간이 좋아야지 비만이 생기지 않고 또 간이 안 좋으면은 비만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간 건강을 회복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다면은 비만에서 좋아지기 위해서는 간이 좋아져야지 비만이 좋아집니다. 우리가 살만 빼려고 하면은 간단해요. 그냥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우리 몸은 살은 빠집니다. 근데 이때 빠지는 살은 지방이 아니라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먹지 않고 운동만 하면 살이 빠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걸 해요. 그러면은 단백질이 빠지기 때문에 몸은 힘이 없고 점점 더 에너지는 떨어지고 근감소가 오고요. 또 관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또 우울증도 오게 됩니다. 또 살은 뺐는데 금방 요요가 오는 현상도 단백질이 빠졌고 원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비만인 분들은 간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택하면은 자연스럽게 인체에서 쌓인 독소들을 없애고 또 인체에 쌓인 여러 가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간은 일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입니다. 간을 자동차라고 보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은 기름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간을 가지고 태어나서도 연료가 없으면은 이 간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간을 괴롭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했어요. 소화불량, 과식, 간식, 폭식, 또 불규칙적인 식사, 야식 이런 것들은 소화불량의 원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활성산소가 많은 튀김이나 정제된 탄수화물, 삶은 섬유질들을 많이 먹었고요. 술, 담배, 스트레스 이런 모든 것들이 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간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간을 괴롭히는 것을 그만해야 됩니다. 과식하지 말고 간식하지 말고 폭식 그리고 불규칙적인 식사 꼭꼭 씹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간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리고 튀김을 먹지 않아야 되고 정제된 탄수화물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간을 살리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간을 살리는 음식은 바로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우리 인체에서 간이 부담되지 않고 그 아미노산을 잘 쓸 수 있는 바로 씨앗입니다. 씨앗은 아미노산이 콩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씨앗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앗을 충분히 먹어주고 또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충분한 생채소와 생과일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간은 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씨앗이든 상관없을까요? 이 씨앗에는 여러 가지 씨앗이 있는데 저희 엔젤식품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는 5가지 씨앗이 우리 인체의 가장 활용도나 흡수력 또는 이 항산화 작용으로 간의 회복을 빠르게 하는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이 바로 첫 번째는 생기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참깨이고요. 세 번째는 홍아씨, 네 번째는 생메밀, 다섯 번째는 달맞이 꽃씨입니다. 이 5가지의 씨앗과 당근을 같이 먹어주면은 이 항산화 작용이 배가 돼서 몇 배가 돼서 간을 훨씬 더 이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식품연구소에서 SIC급 논문에도 2번이나 게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씨앗과 당근을 같이 먹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당근에는 강력한 해독인자들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베타카로틴이 엄청 풍부합니다. 해독력만으로 따진다면 당근을 따라올 채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당근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간에 해독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해독인자입니다. 간을 통하는 혈관 안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면은 간으로 가는 세포의 재생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간의 정화 능력을 훨씬 더 뛰어나게 해주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당근에 있는 베타카로틴,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은 간의 기능을 살리는데 필수입니다. 그러면 이 씨앗과 당근을 어느 정도로 좀 먹으면 며칠부터 좀 변화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당근과 씨앗을 같이 먹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환자분들이 이 당근 씨앗즙을 먹고 나서 일주일 만에 정말 몸이 좋아졌어요. 어떤 분들은 보름 만에 여러 가지 내 몸에 피곤함이나 두통이 있었고 몸이 잘 부었는데 좋아졌어요. 또 어떤 분들이 당근 씨앗즙을 열심히 먹고 한 달 만에 살이 20kg가 빠졌어요. 30kg가 빠졌어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당근 씨앗즙을 가장 효과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먹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기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끔 먹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 들었더니 환자분들은 저와 상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먹기 시작했을 때 이런 좋은 효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몸에 좋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우리 인체 건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24시간 계속해서 에너지를 씁니다. 우리가 그냥 눈 감고 숨만 쉬어도 에너지는 소비가 됩니다.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고 또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고 이렇게 우리가 세 끼를 먹을 때 이 세 끼의 공백 시간은 한 4-5시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먹으려면은 적어도 13시간, 14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숨만 쉬어도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데 이 공복 시간이 가장 긴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인체는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됩니다. 이 에너지 결핍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을 굶고 이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안 그래도 세포가 대사를 못하는데 그 시간을 더 연장한다면은 에너지 결핍이 더욱더 심해지고 인체는 불완전 신진대사를 하고 이 불완전 신진대사를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독소가 나오는데 활성산소가 증가하고요. 젖산이라는 독소가 나와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게 됩니다. 에너지의 결핍에 독소의 쌓임 이것들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침 식사 결혈을 여러 가지 만성질환 더 나아가서는 암의 중요한 요인으로도 보고 있고요. 또 여러 논문들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을 때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고 또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수 있는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살을 빼시려고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아침을 굶는 분들 진짜 많으신데 그런 간헐적 단식과 그래도 아침을 챙겨 먹는 거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하시는 간헐적 단식, 즉 아침을 많이 굶는데 이렇게 하면은 우리 간이 부담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간 기능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너지 대사를 하는 게 간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계속해서 부족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에너지 대사를 하는 간이 가장 큰 부담을 갖고요. 또 간의 기능이 해독과 효소를 만들어서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건데 간 세포 또한 이 대사를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에너지를 우리가 아침에 공급해 주지 않으면은 간은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밥을 먹지 않으면은 에너지가 결핍되기 때문에 우리 인체는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태우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지방 태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알고 있는데 단백질을 태웁니다. 그래서 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아침을 굶지 않으면은 단백질을 태우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인체가 에너지 결핍 상태에서 단백질을 태우게 된다면은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바꾸고요. 그 아미노산이 또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통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젖산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젖산은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혈액의 독소예요. 그래서 근무력증이 오게 하고 우울증, 관절에도 문제를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가 살은 굶어서 빼는 게 아닙니다. 살은 우리 인체에서 쌓인 독소와 지방을 연소할 수 있는 영양을 충분히 먹어주면서 빼는 것이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굶어서 빼는 것은 우리 세포를 힘들게 하고 일시적인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은 원인은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요요가 금방 오게 됩니다. 하지만 원인을 해결하고 인체의 원리에 맞게끔 충분한 영양소를 먹으면서 살을 빼는 것은 인체의 독소와 지방을 태우고 원인을 해결하기 때문에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다이어트는 먹으면서 빼는 것이지 굶으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굶으면서 빼는 다이어트는 몸을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환자분은 몸무게가 130kg였어요. 아침을 식사 대신에 씨앗즙을 먹게 했어요. 씨앗즙은 칼로리도 많고 영양도 많습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아미노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 쌓인 독소와 지방을 태우게 하는 영양들인데 아침을 씨앗즙을 충분히 먹게 하고 또 이제 점심은 씨앗즙을 아침보다 반 정도만 먹게 하고 저녁은 이제 과일로만 식사를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생즙을 끼워 넣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3개월 만에 그 친구가 원래 130kg였는데 60kg가 빠집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살을 빼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이어트는 굶으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충분히 좋은 영양을 먹으면서 많이 먹으면서 하는 게 올바른 다이어트입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이 잘 타고 독소가 빠지는 이 식사 패턴은 하루 3끼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요. 3끼인데 이제 씨앗즙과 식사와 과일과 이렇게 적절하게 그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서 이제 식단은 변하는데 3끼 먹으면서 빼는 게 이제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그 하루 첫 끼가 하루 건강을 좀 좌우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추천하는 아침 메뉴는 어떤 구성인지. 이제 연구들을 살펴보면은 충분히 좋은 아침 식사를 했을 때 우리 인체에 하루 종일 장에서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우리 의지의 증강의 힘이 더 높아지고 또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또 단백질을 먹었을 때 그게 근육으로 바뀌는 것도 아침을 식사했을 때 가장 많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아침 식사는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다면은 아침 식사 메뉴로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바로 현미밥입니다. 한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은 현미밥은 질게 하셔야지 소화가 돼요. 이게 질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변을 봤을 때 그 현미의 그 겨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질게 하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된 겁니다. 현미밥을 질게 하고 또 좋은 이제 맛있는 샐러드 한 접시 그리고 영양분이 풍부한 아미노산과 비타민, 미네랄 요소가 아주 많이 들어가 있는 당근 씨앗즙 이렇게 딱 먹으면은 이 세 가지를 먹고 또 이제 부수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을 몇 개 먹는다면은 아주 좋은 아침 식사가 되겠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백질을 가장 많이 소화시킬 수 있는 시간 또한 아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식물성 단백질 두부 맛있는 요리에서 먹고 하면은 단백질을 잘 소화시켜서 흡수해서 근육으로 합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가 됩니다. 그 아침에 바쁘다 보니까 완전 식품인 뭐 계란 2알, 3알을 삶아 먹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식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아침에 이제 계란을 드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계란을 몇 번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질병이 있고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계란을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들을 살펴보면은 현재 존재하는 질병 중에 거의 90% 넘는 질병은 염증이 기반입니다. 염증의 원인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혈액에 존재하는 독소, 두 번째는 이 독소를 해독할 수 있는 해독인자의 결핍, 세 번째는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계란 또한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인체에 나쁜 이유는 이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아미노산은 다시 체단백, 즉 세포의 단백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재생을 하기 위해서 분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체단백이 분열이 되게 돼 있고 또 다시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합체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한 5-6가지의 단계가 일어날 때마다 동물성 단백질은 젖산이라는 것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젖산은 인체에 심각하게 염증을 만들어내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란은 영양만 분석하면은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인체에 들어와서 그게 어떠한 식으로 돌아가는지 기전과 원리를 알게 된다면은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계란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